이재명 32.9, 한덕수 30.4, 이준석 9.8.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당층 638명 심층 맞습니다. 여론조사 했다는 심층 건데. 여론조사. 그런데 이거를 심층 여론조사라고 하려면 조금 다른 것들도 많이 봐야 돼요. 여론조사 공정이 네.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구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되죠. 예,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이 조사는 15, 16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조사 샘플 사이즈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95% 신뢰 수준의 3.9% 포인트의 표본 오차 포인트 빠졌네요. 여기 뭐 이 정도인데요. 요런 조사 결과만으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638명 대상으로 무선 100% ARS로 한 것 같아요. 예. 여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뭐 3자 대결을 해보겠다. 요 조사는 참고로 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1023명이니까 샘플 사이즈는 더 크죠.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입니다. 방금 방금 보신 네. 그 조사도 사실은 이거는 무선 조사. 무선 여기 보시면은 ARS. 휴대전화 RDD 100% RDD 자동응답 100%. ARS입니다. 비슷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그거를 참조하시면서 아하.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예. 과연 그러면 무당층에서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느냐? 자, 전체 베이스에서는 이재명 52.3, 한덕수 26.2, 그리고 이준석 5.4입니다. 그냥 소수점 비트를 떼놓고 보면 2배 차이 가까이 나요. 이재명과 한덕수의 격차는 이 조사는 이 조사에서요. 네. 이준석 5.4의 이름을 올렸으니 적지 않죠. 이준석이 이 정도 얻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하시면서 아까 이준석이 16.3 요게 이제 20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홍준표 아까 말씀하신 확장성 그거를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홍준표가 20대 30대에서 얻고 있는 그 지지세가 이준석을 넘기가 이게 괜찮느냐 요거는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항상 가상 대결을 붙이면은 이준석이 20, 30대에서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짚고요. 그다음에 무당층에서 한번 보실게요. 네. 자, 무당층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36.8 그다음에 이건 또 다르네요. 8.5 예. 그다음에 10.0입니다. 자, 전체 베이스에서 전체 베이스 52.3, 26.2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 한덕수가. 그런데 무당층에서 36.8, 18.5 이렇게 나왔죠. 요 격차가 지금 얼마입니까? 네. 거의 이 정도면 한 20% 가까이는 되는 그렇죠. 거죠. 20%. 네, 18점 몇 나오죠? 네, 18.3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3. 18.3. 네. 18.3% 포인트 격차라고 한다면 무당층 지금 여기 보실게요. 무당층이 126명이죠. 네. 오차 범위가 계산이 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이건 오차 범위를 넘는 격차예요. 무당층 내에서도 오차 범위를 넘는 격차로 누가 이재명 대표가 우세한 네. 결과도 ARS에서 나온다. 그래서 일부 ARS에서 오차 범위 내에 격돌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해드린 공정조사.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네. 이게 격돌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오차 범위까지 다 함께 보시면서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ARS 조사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같이 참조해서 보셔야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무당층 내에서는 격돌하고 있다.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약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른 해석인지는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보시죠. 무당층에서 8,000명 조사했군요. 8,000명 조사해서 무당층이 8,000명 조사예요? 638이니까 3.9% 포인트 오차 범위가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당층만 보면 638명인가요? 예. 자, 안 보이는데 몇 명입니까? 638명입니다. 638명. 예. 네. 예, 그래서 3.9% 포인트니까 이건 오차 범위를 넘는 격차로 이것도 이재명이 앞서는 건데 이걸 왜 이게 격돌한다라고 했을까요? 이거 한번 올려 보세요. 예. 사람 이름을. 예. 이재명 김문수. 김문수가 뭐 잘 나온다 치고 이건 그러니까 한덕수랑 했을 때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그런데 요거는 네. 이 이야기가 좀 어렵네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예? 무당층 내에서도 오차 범위를 벗어난 김문수 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후보에 김문수에 대해서요. 그러면 한덕수가 또 있느냐? 후보 거 밑에 그렇죠. 있겠네요.
보시죠. 예. 예, 나경원도 있고 나경원 넘어가서 나경원은 넘어가고 안철수도 있고 안철수 넘어가고 예. 한덕수 여기 있습니다. 한덕수가 있네요. 예. 저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원 여기서 5점이 이내라고 예. 하는 거. 그거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예. 5점이 이내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숫자로만 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열세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조금 이 경우에는 정말 예. 8천 명을 조사했는데 예. 그 중에 이렇게 적게 나온 무당층. 무당층을 가지고 요런 분석을 한다.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우세한 거는 여기에서도 보이고요. 네. 그대로 나타나고 요 경우에 오차범위 이내의 격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맞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굳이 따지자면 네. 미세하게 이재명 대표가 더 높다고 해야죠. 요 경우에도 높다 낮다는 표현을 안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누가 우세한지 무당층 내에서는 누가 우세한지 알 수 없다. 이재명과 한덕수가 격돌했을 때에. 네. 그런데 이제 전체에서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이는데 과연 이거를 무당층의 심층 분석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갤럽 조사 우리가 수치를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정 이 수치를 좀 보고 있는데 갤럽에서는 또 무당층 뭐 물론 이 삼자 대결 이런 건 가상으로 해놓지 않고 그걸 한 거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좀 신뢰성이 무당층 있다? 내에서는 맞습니다. 오차범위 네. 내에서 다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요 경우인데요. 예. 무당층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 82%가 이재명. 근데 국민의힘은 분산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무당층 내에서는 이재명 8%, 그다음에 나머지 1~2%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격차가 7% 포인트니까 네. 상당히 격차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180명입니다. 무당층이. 아하. 18% 정도인데요. 예. 그 중에 8%, 1% 이런 정도, 2%이 격차이니 이것도 오차범위 이내라고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네. 어떠한 조사에서도 무당층 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밀리고 있다라고 할 조사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당층은 아직 미결정자가 이렇게 많다. 79%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당층 내에서 무당층 내에서는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그렇죠. 그걸 1,000명으로 봤을 때 180명 중에 네. 80% 정도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 중에 이미 결정한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은 숫자로만 카운트하면 이재명이 더 많다. 네. 적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뭐 저걸 주고 선택지를 주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죠. 이거는 주관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관식으로 대답을 할 때 나는 무당층에서 결정 안 했습니다라는 것들 비교를 해보고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무당층에서 뭐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근데 무당층에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전 이것도 좀 무당층은 네?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투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무관심자가 꽤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당의 소속감을 느끼지 않지만 임박 투표자. 그러니까 일주일 다가왔을 때 그때 이제 인물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인물론하고 대세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 개의. 근데 지금 인물론에서는 인물론과 대세론을 둘 다 따졌을 때 이 결과예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호명하는 게 38%다. 이재명 전 대표죠. 그렇네요. 예.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79% 무당층 180명 중에 79%의 미결정자가 사실은 흩어질 때 그러면 홍준표나 한덕수, 김문수 쪽으로 다 갈 수 있느냐? 몰빵되느냐? 그렇게 않다. 가설을 세우기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가설을 세운다면 이 비례에 맞게끔 분산될 것이다. 이 79%는 어느 비례? 요 지금 풋라인 비례 있지 않습니까? 38대 7대 7대 7, 6, 2 요 비율 있잖아요. 네. 요 비율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상수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정치적인 어떠한 사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 조사입니다. 전국지표 조사를 보실 때에 전국지표 조사는 약간 보수적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응답을 조금 이렇게 핀셋으로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내서 이제 응답을 받는
시골이니까 좀 그렇네요. 예, 읍면 거주하시는 분들까지도 네. 이렇게 되는데 4개 조사에서 엠브렘 퍼블릭 케이스터리스 코리아 리서치 창우 리서치가 조사를 해서 14, 16일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거 역시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1,001명이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5.5를 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 조사를 왜 지금 보여드리느냐. 지금 2개월 불과 40여일 남았죠. 조기 대선. 네. 그런데 이 조사가 한번 보시죠. 올해 들어서 꾸준히 정당 지지도가 붙었어요. 단 한 번도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인 적이 없는데 어제 발표된 37대 30으로 오차 범위를 넘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우세한 정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가보시죠. 예. 여기 보시면 지금 한덕수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 출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도 중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73% 나왔어요. 예, 중도에서 예.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예, 정권 나오지 교체. 마라. 예. 그렇죠. 네. 심판 봐야 되는데 예,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자, 정권 교체론이 54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2월 3주부터 지금까지 9번 조사 중에 교체 여론이 최대입니다. 또 제대로 나왔군요. 그렇죠? 여론도. 정권 재창출은 33%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네. 가장 낮은 타이 기록입니다. 음.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어요. 21%포인트. 자, 여기에서 이렇게 흐름이 있을 때에 3자 가상을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한동훈 45대 17. 이준석 8. 이준석은 10% 가까이 나온다. 여기 확인하시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결코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오차범위 이내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허용하지 않고 있는 완톱 체제다. 즉 1강 다약 구도이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홍준표는 24 나왔습니다. 이재명 45는 그대로 꾸준하고요. 그리고 자 김문수 22. 김문수 22. 오히려 떨어졌네요. 홍준표보다 떨어졌죠. 어하. 요거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에서 그러면 그나마 많이 나왔다는 홍준표와 45대 24. 45대 24,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을 때에 네. 무당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당층 19대 16, 오차범위 이내의 격돌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약하지 않습니다. 무당층 중에 43%가 아직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요 43% 절반이라 따지고 190명의 절반이니까 대충 한 90명이다 따지면 여기 9%를 더해 보시죠. 네. 이 미결정자, 무당층 중 미결정자가 전부 다 홍준표로 간다고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죠 지금. 그러면 33이지 않습니까? 네. 오차범위 밖에 격차로 이재명 대표가 우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미결정자가 모두 다 2등에게 가도 1등을 얻기 어려운 정세이다. 그만큼 1강 다약 구조다. 이거를 2강 내지 1강 1중이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좀 한 10%포인트 격차 정도로 붙어줘야 돼요. 네. 지금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사에서 MBS 조사에서요. 호감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네. 비호감 비율이 지금 55%입니다. 이재명 대표. 그런데 다른 주자들 한번 보시죠. 김문수 71, 홍준표 73, 한동훈 74입니다. 호감 비율이 40%에 와 닿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 41입니다. 김문수 23, 홍준표 22, 한동훈 21이니 뭡니까? 국힘 주자들은 되게 비슷하게 20% 초반대입니다. 호감도가 이렇고요. 자, 다자 대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 다자 대결에서 네. 지금 좀 보시면 잘 모르는 문답이 쭉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허. 빠질 때에 누구한테 가는지 한번 보시죠. 누구한테 갈까? 누구한테 가는지 한번 보시면 이재명 대표한테 가고 있어요. 여기서 7%포인트 뛰었습니다. 예. 자, 잘 모르는 문답, 무당층, 중도층 그쪽에서 빠지면서 결정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결정자가 결정으로 들어올 때.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 김문수는 오히려 살짝 오차범위 내에서 흔들리면서 홍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뛰어나왔다고 하지만 886이에요. 네. 886. 886. 그때 이재명 대표는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변동으로 좋아지고 있다. 즉 잘 모르는 문답이 빠질 때 네. 이재명 대표가 높아진다. 이거는 무당층에서 미결정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시점에 어느 쪽으로 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네.
이러면 이제 무당증 논란이 좀 해결됐습니까? 예,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지표를 가지고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봉신 부대표.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은 와 이게 한덕수가 이재명 대항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숨어 있는 행간을 잘 봐야겠네요. 예. 수치를. 반명 야. 빅텐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반명 빅텐트가 되기만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 예.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나머지 빅텐트의 구성이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탄핵이 찬성하는 사람이 주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아마 한동훈 정도인데요. 지금 네. 한동훈이나 안철수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빅텐트가 가능한데 그럼 한동훈이 나머지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유승민 이게 지금 룰 때문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승민이 2020년에 미래통합당에 통합해줬는데 그리고 국회의원도 못했습니다. 당직도 못 맡았어요. 그렇죠. 예, 완전히 소외됐죠. 예. 이준석 밖에 나와서 창당까지 했어요. 울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창당 안 한다 이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창당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되기만 하면 반명 빅텐트가 효과가 있지요.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같은 경우엔 이준석은 당선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소한 2등이다. 국민의힘이 3등인데 3등하고 왜 단일화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만약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면 단일화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 되겠네.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예. 한덕수 권한대행 당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타금 3억을 내야 되는데 음. 본선 5월 4일 날 본선 3억은 그럼 3억은 일단 날리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 부대 비용까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정치 자금이 모여져야 되는 얘기이고 당대당 통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빅텐트가 되기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이게 컨벤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구도 단일화 효과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전제 조건이 많이 돼야 돼요. 조건이 너무 많아요. 조건이 많다.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텐트가 과연 빅이냐 아니냐는 텐트가 크냐 아니냐는 옆에 텐트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이재명 텐트가 더 크면 어쩔 건데.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유승민 입장에서 예. 그러면 국힘 텐트하고 이재명 텐트하고 봤을 때 이재명 텐트가 신상이냐 네. 또 더 크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네. 어느 텐트로 누가 들어가냐는 거는 사실은 소설에 가까울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가능성이 거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근데 16분의 1 되는 가능성으로 빅텐트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네. 조금 더 다른 가능성도 놓고 봐야 된다라고 아,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렵다. 어렵다. 빅텐트 처지기 그래서 어렵다. 한덕수가 네.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예. 제한되고 있고 아하. 실제로는 김문수의 지지도를 끌어오는 건데 그게 카니발라이제이션입니다. 아. 보수 성향이신 분들 내에서의 잠식 효과죠. 김문수가 가진 걸 뭐 한덕수가 뺏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이 이게- 아니라 그렇죠. 확장이 되는 것이 한덕수 아니고 뭘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김문수를 갉아먹고 있다. 맞습니다. 요런 지금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정확하게 아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속 시원하게 정말 단박 정리가 오늘 된 것 같습니다. 예, 김봉신 부대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